독서와 고독을 사랑하는 나예의 나대는 연대기. 안녕하세요, 나예입니다. 오늘부터 독고스라는 채널로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와! 박수를 치다 보니 어쩌면 저 혼자서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는데요.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하고 싶었던 콘텐츠였고, 제가 잘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저 100% 저의 만족을 위한 소소한 기쁨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송길령 작가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10년쯤 해도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떠냐? 그 과정이 즐겁고 좋지 않았냐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독고수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서와 고독을 사랑하는 나예의 나대는 연대기. 독고수다 1회 주제는 나답게 즐겁게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요, 김영하 작가님의 단 한 번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일회용인 것도 힘든데 애초에 공평하지도 않게 주어졌다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아가야 한다고. 그것이 인생이라고요. 인생이 일회용이다라는 문장이 내내 마음에 남았는데요. 인생은 실전이다. 인생은 연습 없이 오르는 무대와도 같다. 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왔는데 일회용이라는 표현이 참 가슴에 와닿으면서도 인생에 대해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지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 일회용인데다가 재활용까지도 안 되잖아요. 인생이 그런 것이라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김영하 작가님의 아버지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벌통을 철마다 적당한 자리로 옮겨놓고 나는 산속에 텐트 치고 꽃이나 보면서 쉬면 돼.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나는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다고.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거칠 때까지 우리는 부모님 슬하에 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어려운 일들도 있고요. 저도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 홀로 저와 제 남동생을 기르셨는데 그리 넉넉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셨어야 됐어요. 어쩌면 그거는 어머니께서 원래 원하는 삶은 아니었겠죠? 이처럼 우리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스스로 보호자이자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론 누군가의 보호자이자 양육자까지도 되어야 하죠. 이처럼 우리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스스로 보호자이자 양육자가 되어야 하죠. 때론 누군가의 보호자이자 양육자까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생을 보자면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건 한여름밤의 꿈이자 허상일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하기엔 아쉽고 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떠난 인생에 대해, 삶의 가치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지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독고스타라는 채널을 준비하면서 제가 걸어온 삶의 흔적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85년생인데요. 40년 인생 넉넉지 않았다라는 한 줄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삶의 무게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의 녹록지 않음이 누군가에겐 가벼울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그랬겠다라는 끄덕임을 줄 수도 있겠죠. 나이에 따라 때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차례차례 계단을 밟아가는 것을 보통의 인생, 평범한 인생이라는 걸로 묶어서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저는 20살에 그 궤도를 이탈하고 10계단을 훌쩍 뛰어넘어 보통이 아닌 인생을 걷게 된 거죠. 그 여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채널을 이어가면서
얘기할 기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얘기들은 차차 해 나가기로 하고요. 무튼 20살부터 40까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라는 사람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평생 많이 변한다. 행동도 마음도 습관도 조금씩 달라지다가 그 변화가 누적되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되어버린다. 인간은 얼마든지 변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변화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모두 다른 사람이 되죠. 어떤 사건을 관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무르익고 성숙해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예외로 두고요. 그렇다면 산다는 건 뭘까요? 그런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쓰러지고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일어남을 반복하면서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하기엔 생명의 존귀한 가치와 존재의 소중함을 쉽게 저버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산다는 건 나라는 존재가 세계 속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고 그러면서 겪게 되는 사건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 나다움을 찾아서 완성해 나가는 그 시간들 자체가 삶이지 않을까. 꼭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결과물을 남기거나 성과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전부가 아닌 밥벌이를 위해서 고단하게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더라도 내가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정하고 삶을 어떠한 태도로 대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주머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심값이 없을 때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겨우 집과 학교를 왕복할 수 있는 버스비만 들고 강의를 들으러 갔던 때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에게는 돈이 없다는 얘기는 못하니까 과제가 있다는 핑계로 늘 도서관에 갔었어요.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땐 매점에서 과자 하나 정도 사 먹을 수 있었어요. 어렸으니까 서러울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프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는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 아주 그립고 평온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다움을 찾은 거죠. 아, 나는 이런 공간과 여유와 따스함을 좋아하는구나. 그때의 그 어려움이 지금의 저를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도 몇 번의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나다움이더라고요. 나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나로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왜냐하면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던 저의 마음과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상황에 좌절해서 나를 잃고 더러운 밑바닥을 뒹굴도록 내버려 뒀다면 내가 내 삶을 망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손을 놓아버렸다면 아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후회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게 후회하고 엉망인 채로 살고 있을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양육자이자 보호자이면서 모든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 관리자이자 책임자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딱 하고 나면 삶이 너무 무겁고 고단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한 삶의 방식을 내가 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다움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삶에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20대 때는 그게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 앞에서 비로하고 남루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나를 채찍질하면서 다그치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뭔가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들? 이제 그러다가 30대가 돼서 저에게는 굉장히 컸던 이별과 배신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이벤트를 계기로 그러한 시선들이 밖이 아니라 나, 그러니까 나의 내면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진지하게 삶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물음들? 그래서 그때 관련된 책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영상도 보고 공부도 하면서 성장하는 삶에 대해서 갈망하고 또 그러기를 바라면서 30대를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 동안 제가 좋은 쪽으로 변하고 성장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요. 물론 그러면서도 저의 다른 이면, 예를 들자면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 화를 막 낸다든지, 짜증을 확 부린다든지, 아무튼 불쑥불쑥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면 제가 가고자 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어른의 태도, 모습과 순간순간 어떤 미숙하게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그 차이의 갭 차이가 너무 커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겨우 저의 단점과 어리석음, 못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알았고 그런 부분들을 안고 가면서도 크게 튀어오르지 않게 하려는 노력 정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이 헤매고 길을 잃고 좌절하거나 실망을 많이 합니다. 저에게요. 저는 생각이 너무 많고 행동력이 굉장히 느린 사람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러한 저의 성향을 정말 몰랐었어요. 빠른 일처리, 신속한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추진력도 행동력도 꽤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어요. 그 직장이라는 특선 환경, 차장이라는 직급이 주는 책임감, 업무들, 이런 것들이 저의 등을 떠밀었던 동력이었던 거죠. 물론 어느 정도는 저도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돈값을 해야 됐었고 또 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사실 회사를 떠나서도 그 정도는 제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쌓아 나가면서 어떤 1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이제는 오롯이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의 행동력이 더디더라고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시간은 길어지고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컨텐츠 하나 만드는 것도 왜 이렇게 더딘지 카메라며 마이크며 장비까지 다 갖추어 놓고도 제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불안에 굉장히 취약하고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2024년 3월 말에 제가 퇴사를 하고 이제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야지라고 하면서 다짐을 했었는데 정말 그 다짐이 무색하게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사이 조금의 이제 성과라든지 했던 일들은 있지만
실제로 제가 이때까지 뭘 해야지, 이때까지 뭘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워놨던 것들이 언제나 늘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자리를 잡지도 못했고 지금도 갈팡질팡하면서 혼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퇴사를 후회하기도 하고요. 과거의 제 선택에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선택을 했던 저도 지금에 와서 이렇게 후회를 하는 저도 모두 저의 일부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기로 그 순간순간 선택을 한 거죠. 이 책의 말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구나 수천 개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결국에는 그중 단 한 개의 삶만 살게 된다. 누구나 수천 개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결국에는 그중 단 한 개의 삶만 살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읽고 쓰고 말하는 사람. 제게 남은 생은 그런 사람으로 이 삶을 완성해 보고 싶습니다. 가장 나답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이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일. 그게 저에게는 읽고 쓰는 일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말하기를 더한 것은 저의 작은 욕망이자 욕심인데요.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연결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발견하는, 그러면서 저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싶은 저의 소망이죠. 저의 이 이야기들이 영상으로 남는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긴 하지만 알을 깨고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저의 수다 방송 함께 해주신다면 너무 좋겠네요. 각자의 삶에 심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독고수다 제1회 나답게 즐겁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오늘도 다정할게요. 감사합니다.